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지난 11일 새벽 LA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무기한 폐쇄된 가운데 이번 화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악의적인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기한 운행이 폐쇄된 프리웨이 복구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기둥 등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의 파손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파손된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3에서 5주 안에 재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웨스트밸리 지역인 엔시노에서 토막난 아시안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들인 남편이 살인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장인 장모를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남편이 체포되던 날 학교에 있었으며 현재는 당국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세뮤얼 해스컬은 올해 35살로 아버지가 헐리우드의 유명 TV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체포된 해스컬은 지난 2008년 12월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한인 유학생 숫자가 2년 연속 4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숫자는 전년 4만 755명보다 7.6% 증가한 4만 3,8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유학생 숫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년째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중국계와 인도계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는 3.3% 상승인데 실제로는 0.1%포인트 밑돌았습니다. 4개월 만에 신장률이 둔화했지만 5개월째 3%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가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시장에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군사 당국 간 소통 창구를 복구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중동 정세 악화 행동을 자제시킬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 영내에 200구 가까운 시신이 묻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병원 내부에 머물고 있는 한 언론인은 부패한 시신들의 악취가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가 사용하는 땅굴 지휘소가 은폐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하마스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지 열흘이 넘도록 당사자들의 응답이 없자 혁신위원회가 결단을 기다려보겠다며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혁신위의 조기 종료설까지 흘러나오자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희생을 요구받은 당 주류와 혁신위 사이의 갈등 조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 물가로 빚을 갚지 못하는 20대와 30대 청년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대 30대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새 2배 수준으로 뛰었고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19개 국내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1.4%로 1년 전보다 2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도 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는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기온 79도, 밤 최저기온은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기온 80도, 밤 최저기온 48도, 바닷가 지역 낮 최고기온 72도, 밤 최저기온 53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기온 60도, 밤 최저기온 2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기온 71도, 밤 최저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